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동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강동구는 예전에 강남 4구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었다가 요즘엔 사실 강남 3구와 비교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러나 주공아파트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되면서 새 아파트를 변모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지고 교통도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편에 있는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입주를 이제 곧 할 아파트가 있죠. 둔촌 주공아파트 12,000세대의 당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네머드급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최근에 입주한 새 아파트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진행될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전반적으로 강동구의 미래 가치가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동구에서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에 주공아파트가 있었던 곳은 지하철역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고덕역과 상일동역 이쪽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둔촌 주공아파트는 둔촌동역 옆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명일역이나 구분다리역, 길동역 요 주변 일대로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아파트들이 이제 밀집해 있어서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암사동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내동 쪽은 빌라 위주로 시장이 되어 있고, 천호동 요 부근은 조금 좀 상업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둔촌주공 아파트의 입지를 보게 되면 송파구에 접해 있잖아요.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이 올림픽 공원이 커다랗게 있다라는 겁니다. 강동구를 보게 되면은 왼쪽으로는 한강변을 넓게 접하고 있고요. 이렇게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송파구 올림픽 공원하고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 경계, 서울시 제일 끝자락이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이렇게 넓게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군다나 강동구가 이제 강남 쪽하고의 물리적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쾌적하면서도 직접 근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아침에 우리가 자가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밀리잖아요. 특히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주말 레저용으로만 차를 쓰고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에서 출발을 한다,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하철 기준하게 되면은 5호선을 타고 왔다가 8호선을 타고 왔다가 2호선을 갈아타야 되는 거, 두 번의 환승을 거쳐야지만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 거리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시간 거리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돼서 다른 지역보다 나을 게 없는 이런 어떤 평가들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돼서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4단계 연장선이 착공 들어가서 28년경쯤이면은 이제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쪽이 많은 아파트들이 9호선 이용하게 되게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둔촌주공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000세대입니다. 뭐 역대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파트가 초등학교가 이게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 길 건너에 이제 한산중학교라고 또 있는데, 원래는 이쪽에 지금 비어진 공터, 여기다가, 원래는 그 주공아파트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학교를 신설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허가가 안 났죠. 왜냐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판국에, 무슨 학교를 신설하느냐, 이 허가가 안 나서 지금 곤란하게 생겼으니까 이 한산중학교를 그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나름대로 이 둔주 조합원들과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사실은 뭐 옮기는 거에 대한 실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이 주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주변에 뭐 신동아 파밀리에라든가 미소지움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단지들과 이쪽에 성내 3동에서도 일부 넘어오거든요. 멀어지면 싫잖아요. 여긴 길 건너는 거 당연히 싫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반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명분이 없는 이상 이걸 일로 옮기는 거는 뭐 비용 자체가 많이 들겠습니까? 많은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의미가 없죠, 별로.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둔촌주공 아파트는 여기가 중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있게 되면은 와,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일단 학교를 많이 끼고 있고 5호선과 9호선과 공원이 가까운
예, 더블 역세권, 5호선과 9호선이 특히나 업무 단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도심이라든가 여의도 가는 것들, 강남 가는 것들 다 좋고 공원도 대규모로 있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와, 이 대규모 아파트에다가 학군과 역세권과 그 다음에 쾌적성, 공원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학군과 역세권과 그 다음에 쾌적성, 공원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20억대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학교가 하나 빠지게 되면 거기에 좀 약간 타격을 입게 되겠죠. 물론 강동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고 심지어 송파의 헬리오시티랑 비견될 정도로 그런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아파트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이 학교가 더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호갱노노 사이트 실거래가로 보게 되면은 17억 9,500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10월달 거래 내역서도 보게 되면은 19억 5천부터 있으니까 거의 지금 18억 내지 한 19억 정도로 거래가 되는 역시 강동구에서는 가장 비싼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전에 가장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를 받았었던 것이 이제 그라시움 아파트인데 이 그라시움 아파트가 현재는 한 16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25평 말고 30평대를 보게 되면 자, 전용 면적 8사 기준 했을 때는 16억 2천, 16억 8천이니까 16억대 중반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보다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더 비싸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항상 비교가 되는 우리 헬리오시티는 얼마의 가격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얘보다는 살짝 높을 것 같은데 최근 거래 사례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20억이 다 넘어갔죠. 10월달, 11월달 역시나 이게 그 세대수가 크니까 거래도 많습니다. 1억 넘은 것도 없고 또 20억 밑에도 없습니다. 20억에서 21억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연 입주할 때가 되게 되면은 헬리오시티의 금액과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더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송파구인데 아무리 그래도 송파구인데 얘가 더 높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저의 생각은 송파구 쪽이 그래도 여기도 뭐 어차피 9,500세대고 어마어마한 큰 구멍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강동구가 송파구를 넘어서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가 최근 점점 들어서면서 그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게 이제 신축입니다. 신축이 예전에는 뭐 그 100 중에서 20%의 영향력을 차지했다면 지금 30에서 35%를 차지할 정도 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커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지금 입주년차가 2018년 12월이니까 6년차가 된 건데 얘가 25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6년, 만 6년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헬리오시티가 한 20억, 21억 정도 된다고 했고 얘는 지금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한다고 했죠. 18억에서 19억 정도. 그럼 얘는 헬리오시티는 보통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지금 이제 헬리오시티가 그러면 그 현재 기준상으로는 둔촌주공의 아파트가 헬리오시티의 한 90%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얘 헬리오시티는 엘리트 단지에서 보통 한 90% 정도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엘리트 단지는 현재 금액대가 얼마냐면은 최근 거래된 게 좀 잘 나왔고요. 그래도 뭐 한 24억 내외 정도는 23억에서 24억 정도는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대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은 뭐 20억은 제가 볼 때는 입주할 때는 넘길 거는 같고요. 25억까지 가느냐 여부는 글쎄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동향과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부분과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으로는 중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 여부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넘어가는 순간 얘네가 그 길을 건너느냐 안 건너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건 뭐 그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길을 건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우리 녹색 어머니 하고 이렇게 저도 몇 번 나가봤지만 하면은 자녀들 안전하게 케어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님 심정이라는 게 길을 안 건넜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초품화 그렇게 그런 아파트들이 인기를 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가 그 중학교가 들어온지 여부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둔촌주공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그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결국은 이 동네의 가격을 리딩하는 건데 얘가 높은 금액이 형성되게 되면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높은데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얘가 끌어주게 되게 되면 얘네들도 다종적으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들은 크지는 않고 대부분 또 용적률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용적률이 258%짜리, 그 다음에 378, 340,
226 낮은 게 아니죠. 387, 뭐 300 넘어가는 것들은 뭐 100% 리모델링 가는 거고 200%가 어느 정도 상회하게 되면 대부분 다 리모델링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쪽에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더샵 이름 기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리 마무리가 되면은 당연히 주변 일대에도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 동네가 좋은 거는 단순히 둔촌 주공이 가깝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학교가 많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이렇게 몰려있는 이렇게 학교들이 많은 곳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9호선 역세권이죠. 그리고 바로 길 건너게 되면 일자산이랑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쨌든 간에 종합병원, 보훈병원이지만 뭐 일반인들이 이용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학교가 가깝고 역세권에다가 쾌적한 공원 있다. 이러면은 충분히 가격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새 아파트로 변모만 한다 그러면. 그래서 둔촌주공 아파트 위쪽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일대에서 이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는 이제 헤리티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파트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24년 6월 달에 입주 1300세대짜리입니다. 그 33평 기준했을 때는, 전용 84 기준했을 때 매매가 12억 7천까지 거래가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땐 저렴해 보이죠? 이게 9월 달 거래 사례에서 최근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역이 지금은 없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9호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 공사가 되고 완공이 되게 되면 초역세권 단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새 아파트는 제가 볼 땐 16억 정도는 가야 정상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결국은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렇게 쭉 길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이 쭉 주변 일대가 대단히 확실히 서울시 끝에 있다 보니까 도심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묶여져 갖고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실 때 꼭 반드시 걸어서 안 다니셔도 됩니다. 뭐 걸어서 다니시면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는 건 좋은데 하루에 여기를 강동구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루에 다 보는 거 욕심이긴 한데 일단은 그게 좀 힘드실 것 같으면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쭉 둘러보셔서 눈으로 익히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부동산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걸어서만 다니는 게 진짜 임장이 아니고요. 차량으로 통해서 내가 안 가봤던 지역도 여긴 이렇구나 저긴 이렇구나 저기 얘기 들었었던 뭐 저기가 저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눈에 익히는 것이 그게 임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알게 되면 부동산도 찾아가보고 그런 디테일한 임장을 가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차량으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품으로 팔았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또 여름이나 겨울 때 막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때는 임장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따뜻하거나 아주 시원한 에어컨 틀면서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가는 게 문제지 나가서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임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일단 올라가 봅니다. 아파트부터 다시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같이 봐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에 먼저 이쪽부터 볼게요. 상일동역 주변에 기존의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장이 그라시움이라고 했고요. 가격대는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16억 정도, 30평대 9평 기준했을 땐 16억에서 16억 5천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거 바로 아래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고덕 아르테온. 입주 년도는 거의 한 19년도, 20년도 대부분 다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한 14억 6천 정도 하고 있고 그 아래 것들은 약간 더 낮죠? 13억 7천, 13억 8천. 그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다 인프라가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역세권인 거와 그 다음에 대단지인 것과 이것도 작은 단지는 아닌데 상대적인 작은 단지 느껴지니까 가격 차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또 한 칸 아래는 역시나 가격이 약간 더 한 칸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뭐 리엠파크나 이런 것도 강동구에 이제 주소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10억을 돌파했다가 다시 10억을 좀 반납한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강일 리버파크나 이런 것들도 10억이 조금 안 되는 8억대, 아니 9억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호선이 그 연장선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고덕 아이파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래라고 불리는 고덕 레미안 시스테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연차가 조금은 더 됐죠. 이건 16년, 그리고 요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2011년 이렇게 됐는데 금액대는 14억 3천, 14억 7천 이런 정도의 모습 보고 있고 이건 편차가 좀 있어요. 워낙에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게 층이나 향이나 뭐 어떤 로얄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뭐 명일중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좀 명문, 그러니까 강동구에서는 이 배재중과 명일중, 그다음 요 아래쪽에 보이는 한영중 이런 게 이제 3대장 중학교거든요. 요즘에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명문 학교들이 몰려 있고 학교들이 쭉 있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고덕 아남 아파트 레미안이 시공사로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11억 1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직거래는 뭐 사실상 이거는 뭐 증여죠. 예, 증여를 가장한 그러니까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한 겁니다. 예, 세무사랑 상의해갖고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대로 한 거죠. 누가 6억에 팝니까? 거래가 11억인데 실제 11억짜리인데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억인데 보통 리모델링 향후에 이제 사업성에 따라서 분담금은 틀려지겠습니다만 한 3억 정도의 분담금을 낸다고 했을 때 얘가 14억 천이네요. 그죠? 14억 1천만 원이 돼가지고 보통 30% 정도의 전용 면적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1평 아파트가 몇 평이 되냐면 40평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동네에서 40평형 아파트가 14억 천이겠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옆에 있는 고레일 아파트가 40평대 아파트를 가격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덕 아남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의 수익이 나는지를 좀 판단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40평 같은 경우가 지금 17억 2천만 원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그러면 쟤는 아까 11억 천에 사가지고요. 3억 분담금 내서 14억 천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격차가 3억 정도 나는 거죠. 그럼 3억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향후에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고레일은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거랑 동일하게 가격이 형성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얘의 장점은 뭡니까? 얘보다 훨씬 더 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장단점을 상쇄해주고 똑같다고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얘는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이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11억 정도면 아직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다. 한 3억 정도의 차익이 생길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러면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이러한 정비구역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3억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이게 사업이 중간에 자초될 수도 있는 거고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하게 되면서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도 큰 거예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거를 벗어나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은 물론 꾸준하게 올라요. 그러나 드라마틱한 가격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하면서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상승할래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새 아파트 사면 되는 거고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 물론 좋으나 이것보다 좀 더 수익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이런 정비구역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신 것이 당연히 좋다라는 겁니다.